혼다 닛산 경영 통합 협의 중단 결정에 혼다가 빠이빠이 친 게 아니라 닛산이 찬 겁니다. 아, 닛산 대단한 역사, 닛산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반대를 하냐? 그게 아니라서 욕을 먹는 겁니다. 어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닛산 자동차를 비난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이 닛산 관련해서는 박간혜가 작년에 영상을 하나 올렸죠. 혼다가 닛산이랑 경영 합병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닛산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혼다가 들어와서 좀 경영 재건을 시키고 다시 한번 좀 어쨌든 부활을 시켜보자. 약간 그런 이제 움직임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그렇죠. 그 내용이 파토가 나게 생겼습니다. 거의 뭐 99.999% 파토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 닛산 때문에 파토가 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다가 닛산을 살린다.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닛산이 됐다. 막 때리차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혼다랑 닛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닛산이 이번에 합병 안 한다 이러고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닛산을 욕할까.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인공이 닛산이죠. 닛산 자동차가 예전에 대한민국에서도 장사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죠. 런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국에서는 차를 안 팔고 있는 게 이 닛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혼다가 등장을 해가지고 닛산의 최근 경영 상태가 안 좋았는데 혼다랑 같이 힘을 합쳐서 경영 재건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장에 그게 그렇죠. 작년 12월 24일이죠. YTN 뉴스. 혼다 닛산 합병 추진. 이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뭐 현대차 대치고 글로벌 3위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말보다 드디어 혼다가 닛산 한번 살려주려고 흑기사로 등장을 했구나 라는 그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당장에 이 닛산을 노리던 게 그 퍽스콘 대만 기업 이 닛산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대만 기업에 먹히기 전에 그러면은 일본 기업인 혼다가 가서 먹자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뒤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혼다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네. 해외 기업에 발리는 건 그거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같은 일본 기업이 그래도 가져가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혼다 닛산 경영 통합 협의 다음 주 중단 결정에 협의를 파기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 처음으로 봤을 때 혼다가 이거 뭐 닛산 같이 한다 했지만 역시 안 된다. 닛산 안녕. 그렇게 결정했다. 느꼈어요. 그런데 이 뉴스가 혼다가 빠이빠이 친 게 아니라 닛산이 안 할 거예요. 싫어요. 이렇게 하고 닛산이 찬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닛산이 왜 그랬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닛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단 첫 번째 닛산의 변명을 말씀드릴게요. 예. 작년에 둘이서 닛산 대표랑 혼다 대표가 만났었어요. 여기서 이제 둘이서 딱 공동 기자회견을 딱 하면서 있잖아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이 옆에 닛산 사장님이 한마디를 했던 거야.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그런 거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는 경영 통합을 할 겁니다. 라고 닛산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네. 맞습니다. 그때 이 혼다 사장님의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왜? 삐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닛산이 지금 약간 삐걱거리는 걸 혼다가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 입장에서 닛산이 나와가지고 위아래 없이 동등하다라고 하니까 혼다가 말이야 뭐 그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기자회견 그 장소에서 뭐라는 거야라고 그렇죠.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죠?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미 그때 일본의 많은 미디어든 저거 분위기 안 좋은데 저 괜찮을래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협의한 게 뭐냐면은 지주회사 밑에 닛산이나 혼다가 동등하게 이렇게 위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협의를 처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혼다가 이제 닛산한테 자, 닛산 선생님,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경영 쇄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좀 닛산 앞으로 다이어트, 예를 들어 해고라든지 공장 정리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혼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닛산이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 까르로스 곤 때 너무 많이 목을 자른 것도 있고 근데 공장 폐쇄 같은 거는 좀 너무 힘들고 이러면서 좀 뭔가 있잖아요. 미적지근한 거. 왜?
그림만 보면 동등하잖아. 그러니까 혼다가 막 잔소리한다 하더라도 닛산이 그건 좀 어렵지 않을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다가 이제 못 참고 이제 알았다. 정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선수를 칩니다. 혼다가 닛산을 자회사로 만들겠다. 라고 이제 치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지주회사 설립하고 동등하게 있는다 했잖아. 근데 이번에 혼다가 말한 게 뭐예요? 혼다가 위에 있고 닛산을 밑으로 내버리겠다. 라고 이제 혼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닛산에게. 이렇게 안 하면 닛산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네요. 자회사가 된다는 거는 혼다가 결정하면 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선생님 다이어트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자회사 합시다.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닛산이 그렇죠. 강한 반발을 내보냅니다. 움직였네요. 지금까지 하다가 딱 그 말 듣자마자 딱 이제 뭡니까? 눈빛이 딱 바뀌어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팡! 이렇게 치면서 지금 당신 기 말이야!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닛산이 화가 난 겁니다. 이번에 경영 통합 백지다. 없던 걸로 합시다. 라고 닛산이 딱 통보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혼다 입장에서는 닛산이 병든 환자예요. 합치려면은 일단은 병든 걸 낫게 해야 되잖아. 돈 안 되는 거 자르고 해야 되는데 닛산이 그건 싫은 걸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수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병든 거를. 그럼 혼다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다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혼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나왔는데 닛산은 그럴 거면은 이제 협의할 것도 없고 때려치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아예 백지로 돌아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미디어들이 입을 뭐 하는 말이 있어요. 네, 혼다 닛산은 이미 물과 기름이었다. 이게 작년 기사거든요. 쟤들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던 일본 기사들도 정말 많았어요. 오삼도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었네요. 닛산, 혼다 완전 다르다라고 사내 분위기. 그렇죠. 너무 다른 캐릭터예요. 그리고 플러스 프라이드가 높은 닛산. 이게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닛산이 자존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닛산은 원래 도요타, 닛산이 동등입니다. 일본에서 원래. 그 밑에 혼다예요. 닛산 입장에서 혼다는 자기들보다 원래 한 단계 아래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본이 니들이랑 우리는 다르다. 왜 닛산이 이럴 때 근본이란 얘기를 할까? 그렇죠, 여러분. 닛산은 지난 1933년부터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혼다는 오토바이 만들던 회사예요. 혼다가 오토바이 만들다가 자동차 산업에 언제 진출했냐? 1963년도에 진출했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역사가 30년이나 달라요. 그러니까 혼다가 이제 우리는 자동차 못 만드니까 오토바이 만들자 이럴 때 닛산님이 차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닛산 사람들 입장으로는 혼다는 오토바이 회사잖아. 지난 1964년도 일본의 자동차 판매 쉐어입니다. 1등 도요타 32%, 2등 닛산 자동차. 거의 뭐 비슷하네요. 그렇죠. 도요타 닛산 투탑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예, 1964년도.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닛산이 프린스 자동차랑 합병을 합니다. 밑에 4등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 닛산 프린스 합치면은 쉐어 몇 퍼센트? 36%. 일본 1등. 이때는 여러분 기타 등등의 혼다가 있었어요. 기타 등등의 혼다. 아, 혼다는 그랬구나. 오토바이 만들다가 천하의 자동차 업계에 발 한 번 담근 그런 신인 그런 시절이었어. 그때 닛산은 탑이었단 말이야. 그런 닛산 입장에서 혼다가 와가지고 선생님 병든 것 같으니까 너 나의 자회사가 되라. 이 말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프라이드가 높은, 자존감이 높은 입장에서 이거는 그 자존심을 발로 짓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회사는 싫다라는 게 닛산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회사 높은 분들은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죠. 좀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옛날에 그 역사는 있는데 지금 닛산이랑 혼다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혼다랑 닛산이죠. 매출 닛산 12.6조 엔, 우리나라 126조, 그다음 혼다 20.4조 엔, 200조 넘어가네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시가총액입니다. 5배 이상 시가총액 큰 회사가 자 우리 친구 자회사가 되세요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일반적으로 느끼잖아요. 왜? 지금 체급이 너무 다르니까. 역사가 긴 회사는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사가 닛산도 거의 10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9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가 있으면은 회사는 못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항상 잘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긴 역사 중에 지금 닛산이 안 좋을 때인데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니에요. 닛산 입장은. 닛산 현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사실은 내부적으로 있잖아. 닛산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뭐 그럴 수 있지. 안 그러면 회사 망하는데. 근데 이번에 누가 제일 크게 반대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사회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경영진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닛산의 경영진. 닛산 대단한 역사, 닛산의 프라이드가 있어서 반대를 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서 욕을 먹는 겁니다. 어머. 먼저 이 기사를 봐야 되네요. 닛산의 고액의 임원 보수가 주목. 혼다보다 위. 무슨 말? 지금 혼다가 닛산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닛산의 임원 보수가 혼다보다 돈을 많이 받아요. 닛산이 그럼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혼다보다 뭐가 잘났다고 닛산이. 그 원인이 일단은 이분부터 시작됩니다. 카를로스 곤. 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카를로스 곤이 닛산에 있을 때 닛산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꿨는지 압니까? 일본의 다른 기업,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 도요타, 마츠다, 그 다음에 혼다 이런 거랑 다르게 닛산은 글로벌리제이션을 해야 된다. 세계화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세계화를 해야 돼요? 일본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셀러리맨의 연장이라는 개념이 너무 크다. 임원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월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일본 기업은. 예. 왜? 내부적 갈등이 생기니까. 거기서 카를로스 곤이 한마디 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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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경영위원, 즉 이런 이사회들은 회사의 중요한 방침을 결정하는 중요 인물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돈을 많이 줘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야 된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해외는 임원들 보수가 몇백억 이렇게 나오는 거 보잖아요. 닛산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이 카를로스 곤한테 들고 온 거예요. 진짜 맞네요. 그때 칼로스 곤 씨가 있었을 때 항상 그 칼로스 곤 씨의 연봉에 대해서 많이 뉴스 나왔었네요. 그렇죠. 지난 2014년 닛산 카를로스 곤 사장의 임원 보수는 9억 9,500만 원. 약 99억 원. 이 문화가 남아있다 보니까 닛산은 다른 여러 가지 외국인 임원부터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임원 보수가 일본 기업과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사회가 반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자회사 임원이 모회사 임원보다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렇죠. 왜? 자회사는 모회사보다 대우가 좋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자회사가 아니거든. 그리고 현재 닛산보다 혼다가 임원 수도 적다. 그러면 모회사보다 임원 수가 많다. 말이 안 되죠. 잘라야죠. 임원도 자르고 보수도 줄여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사회부터 이 반대가 나왔단 말이 나왔을 때 일본에서 닛산 자동차 가로치고 누구? 이사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니들은 회사가 잘 되든 말든 상관이 없구나. 표면상으로는 닛산의 프라이드 이런 식으로 아까 있잖아요. 역사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이잖아. 현 닛산의 임원들,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사진들이 돈밖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버팅기다가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혼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닛산 혼다 거절했잖아. 혼다가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사진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안 자르고 우리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사주세요. 그런 닛산 그럼 뭐가 있어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죠.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등장을 하죠. 이번에 혼다랑 경쟁을 했던 이 대만의 폭스콘, 홍하이 여기서 이제 슬금슬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이 관련해서 일본 뉴스가 많이 뜹니다. 홍하이가 닛산의 제휴 가능성을 다시 한번 타진하고 있다. 이번 설 기간 있잖아요. 1월 말에 홍하이가 닛산을 만나고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닛산이 혼다를 거절했다는 뉴스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거 뭔가 있다. 무슨 말? 이미 닛산은 이제 혼다랑 합치면은 이제 닛산 임원들 아이고 우리 좋은 날 다 갔네. 안 되겠네. 라고 느끼는데 근데 홍하이가 사오는 거예요. 고민 있으십니까? 저기 우리 잘하면 자회사 돼서 나 월급도 깎이게 생겼는데 저희한테 팔리면은 임원진들 돈 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딜이 온 게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플러스 홍하이가
또 르노한테 가는 거예요. 르노가 닛산의 주식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다가 닛산을 완전히 먹으려면은 르노한테 남은 닛산 주식을 더 사야 돼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홍하이가 이제 가가지고 들었어요? 혼다가 닛산 주식 안 산대요. 그거 내가 사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양쪽 다 닛산한테도 다시 접근하고 르노한테 가서 주식 팔라 하고 이런 상태로 와 있습니다. 이거 혼다 입장으로는 아주 짜증나네요. 자기랑 얘기하고 있는데 폭스콘이랑 뒤에서 얘기했었다 그거잖아요. 추미코 모르는 사람이네요. 어머. 혼다 입장에서는 이 닛산의 이런 반응이 너무 그렇죠. 고마운 겁니다. 사실. 예, 혼다는 닛산을 그렇게 사고 싶진 않아요. 그러네요. 포장을 맞아. 해야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혼다가 갖고 있지 않은 닛산의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닛산 갖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 혼다 사장님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엄청 사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여러 압박이 있어서 사준다. 응. 말을 못 하는데 너무 아쉽네. 아쉬운데 입술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 너무 아쉬운데 너무 기분이 좋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상 고마워. 사실상 고마운 느낌. 근데 이제 이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 홍하이 대만 기업에 팔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거든. 한번 일본은 예를 봤거든요. 누구? 그렇죠. 이 샤프입니다. 박간의 영상. 예, 일본 기업 샤프가 대만 기업이 된 이유에서 나오는데 이 샤프 또한 과거에 동일한 경험을 거뒀어요. 샤프도 경영 부진할 때 다른 데 팔린다 할 때 그때 대만 홍하이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샤프 선생님 완벽하게 살려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샤프가 어떻게 됐냐? 흑자. 그 망해가던 샤프가 흑자 기업이었어요. 폭스콘 잘하네 대단하네 대만 기업 짱짱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12년이죠. 사자마자 일단은 구조조정 크게 한번 들어갑니다. 해고 예. 많이 했네요. 그렇죠. 잘랐어요. 계속 잘라요. 당장에 뭡니까? 한국어로 번역. 작년 7월달 또 잘랐어요. 500명. 그럼 자르는 것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난 2012년이죠. 샤프의 복사기 등 주요 사업을 매각합니다. 이 사업 돈도 안 되는데 들고 있었네? 팔아요. 당장에 이게 지난 2012년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작년 12월이죠. 샤프 사카이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또 소프트뱅크에 매각. 이제 부동산도 파는 거야. 결과적으로 팔고 다 파니까 흑자가 되네요. 요게 홍하이가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임원들은 그 기업에 계속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당장에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면 돼요. 즉 내가 이직할 때까지 시간만 벌어주면 돼. 지금 혼다에 팔려가면은 나의 임원 보수는 당장 내일부터 삭감될 거야. 그런데 이게 대만 기업이 가가면은 물론 미래적으로는 삭감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 그동안에 나는 다른 기업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금 닛산 자동차 가로치고 임원들을 비난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결정원자들을. 당장에 혼다가 사들이는 것보다 대만 기업이 사들이면은 피가 더 많이 튈 거 아닙니까? 혼다 일본 기업이잖아. 너무 많이 정리해 가면 욕먹을 거 아닙니까? 야, 그래도 같은 일본 기업인데 혼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도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혼다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품고 가겠습니다. 그런 게 생겨요. 근데 이 대만 기업 알바야? 샤프 때도 이미 한번 망나니를 해가지고 다 목 잘랐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팔리면 더 난리가 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더 화를 내는 겁니다. 홍하이가 산다 이러더라도 일본 정부가 안 돼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자동차 산업은 샤프가 하던 전자기기 산업이랑은 다릅니다. 예, 레벨이 달라요. 자동차는 일본의 자존심.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랑 지금 대만 정부 간에 사업 간에 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 갖고 싶은 게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TSMC가 일본에 공장 많이 설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TSMC가 뭘 좀 더 내주면은 닛산 줄게라든지 있잖아. 아니면은 정말 다른 거 있잖아. 그냥 금융 펀드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캐피탈 펀드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돈 주고 닛산 살릴게요 라고 와가지고 닛산을 분해시킬 거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시나리오가 지금 일본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단순하게 이렇게 둘이 사이좋게 손잡고 끝냈으면은 그냥 일본 자동차 기업 하나 새로 합병했네 라고 생길 건데 닛산의 선택으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가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 사람들 정해지고 안정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닛산이 수를 틀어서 일본에서 또 어떤 폭풍을 몰고 오려고 닛산.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닛산 지금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